뇌하고 눈하고 심장 쪽은 간단하게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뇌 쪽을 먼저 가시면 돼요. 이렇게 뇌로 가셔서 고객님 기억 지수가 줄어드셨네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눈으로 가시면은 고객님 시각 피로도가 올라가 있고 부종이 약간 있다. 그래서 결국 눈도 노화되고 퇴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은 자, 여기 6번부터 심근혈액 소유량부터 관상동맥까지예요. 소유량이 늘어나 있어서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류량은 줄어들었고 소모량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지쳐 있다는 소리죠. 일일 박출량은 줄어들고 펌프 기능도 지금 떨어져 간다. 관상동맥 탄성도 떨어지면서 관상동맥 막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증상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더 이상 악화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측면에 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 있잖아요. 한 장짜리를 항상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자료함 있죠. 여기 좀 봐주세요. 이런 자료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바인더 다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있으세요? 3P 바인더가 굉장히 좋아요. 저것도 굉장히 좋네요. 거기도 3P에서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옆쪽에 타이트하게 뚫기가 힘들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실 수 있죠. 굳이 축소 복사를 안 하셔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3P에서 팔아요? 슬피 나와요. 네. 3P 나와요? 슬피에서 나와. 아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그 타고기도 나와요. 네.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해가지고 관리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뚫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타고기가 싸요. 아니고 이렇게 비닐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비닐을 팔아요. 네. 3P에서? 네네네. 따로 달라고 따로 구매해요. 야 3P 이렇게 그 저런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나 그 수업 받았었어 옛날에. 아니 3P는 저런 게 좋더라고요. 그 자료가 저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이번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자료 정리를 해보려고 일부러 지금 거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원장님 그때 그 이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메일로 여기 저 팀한테 주세요. 빼서 쓰라고.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빼가지고 이쁘게 디자인해서 쓰시면 자료 정리가 파일별로 집에서 다 하시면 돼요. 타공기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뇌하고 눈하고 심장 설명하는 기법 이해됐죠? 네. 양자에서 저렇게 딱 찾아 들어가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별로 설명하는 방법을 위, 소장, 대장의 설명 기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소화기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위, 소. 글씨 크게 쓰는 연습이 안 돼요. 자, 위, 소장,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기는 소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녹수. 네, 배달.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하실까요? 우리가 소화기계 설명할 때 위, 소장,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을 소화, 흡수, 배설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소화가 잘 되면 잘 먹겠죠.
흡수가 잘 되면, 예, 잘 자요. 배설이 잘 되면 잘 싸요. 맞아요. 잘 싸고 하니까 이상하고 잘 배설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고객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시나요? 이렇게 언어. 요게 바로 상담 기법이에요. 노트북고요. 자, 이 상담 기법 들어갈 때 여러분이 바로 뭘 보셔야 되냐면 고객한테 내가 이분이 가장 약한 곳이 소화기라고 알고 있으면 먼저 딱 들어가서 연동기능, 흡수기능, 연동기능, 흡수기능, 연동흡수, 어생 머릿속에다 일단 딱 넣어놓고 먼저 해야 될 상담 기법이 어떤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신가요? 라고 요거를 먼저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먼저 안 되고 있는 걸 눈으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아니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연동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물어봤다고요? 고객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신가요? 라고 했는데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사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안 좋다라고 나오는데 자기는 잘 잔다라고 느끼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한다고 느낀다는 거는 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잘 먹어야 되는 조건의 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위에서. 네. 위에서는 잘 먹으려면 이게 뭐예요? 수축기가 있어요. 자, 가장 큰 특징이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돼요. 연동 흡수가 잘 되는데 이거예요. 수축하고 이완에 필요한 솔루션은 뭐예요?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화질소. 그러니까 이거를 영양소로 전환하는 기법으로 뭐냐면 전부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축하고 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음식만 먹으면 아프고 식품만 먹으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외병. 감싸고 있는 외병. 여기가 이제 콜라겐 부족, 외병이 담젖병이라고 그럴게요. 외벽이 콜라겐 부족으로 담젖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식품을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그 다음에 통증, 뭐 속이 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밥을 먹거나 다른 거를 했을 때는 그런 행위가 안 나타나는데 독일 PM 제품을 먹기만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대부분이 담젖병인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포 단위로 뭘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양을 바로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 할때 조상이 묘를 잘 써야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니까요. 아무나 못 먹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벽이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효소가 분비가 줄어든 사람들은 반드시 혹시 이렇게 음식을 잘 소화시키냐 이런 걸 잘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하수 또는 위하수체. 위하수가 진행이 되면서 담젖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먹기만 하면 거의 토하는 구토가 많아요. 그리고 너희 건 속 쓰여서 못 먹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내가 식품을 전달했는데 많이 있어요. 아니
해주급장 이야기 좀 사례를 이야기 좀. 아, 이제 지금 초창기 때 네. 저희들도 이제 영양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에서 차고 먼저 이게 부딪히잖아요.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속이 썰려서 못 먹겠다, 답답하고 아프다, 그리고 토할 것 같다. 그게 이제 파우나 액티바이저보다는 리스토레이트를 먹었을 때 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또 사례 있어요? 아 본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거의 한 1년 정도를 진하게 못 먹었어요. 네. 그 정도. 네. 자 이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례 전파가 제일 중요해요. 위에서 상당 기법에 사례 전파 이런 사례가 있었다. 혹시 고객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례 전파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뭐냐면 예방하게요. 뭘 예방해요? 컴플레인. 너희 거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아프다, 이래라, 니 때문에 나 배려했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사례 전파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요? 위쪽에 대한 솔루션. 자 위에는 반드시 솔루션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외벽이 딱딱해졌잖아요. 외벽을 감싸는 막이 전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10스푼에 이 점막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벨슈츠 5스푼. 다른 거는 말고 요것만 가지고 한 350ml에 1회 20분에 걸쳐서 뭐냐면 한 5번 정도 나눠서 천천히 그렇게 먹는 연습을 해서 저용량으로 이렇게 천천히 시작. 누가 10스푼이 무슨 저용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저 정도 돼야지만이 몸에서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10스푼에 젤슈츠 5스푼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뭐냐면 해부학적 메커니즘이 누가 발견했냐면 이 C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이 책에서 이 뭐냐면 이런 증상 뭐죠? 위축성 위염 또는 뭐 전적병, 장상비화세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콜라겐의 중요성. 그리고 치료 사례 여기에 가서 이분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위염이에요. 그 다음에 위궤양 나중에 이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전 단계에서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담정병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처지는 현상 위하수체 그 다음에 위가 위축되는 위축성이에요. 그 다음에 장상피화생 위장의 상피세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화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역류성 식도예요. 역류성 식도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몇 시 이후로 안 먹으면 돼요? 10시,
아니 7시 6시에서 7시 사이 6시에서 7시 사이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고객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의 대부분의 솔루션이 이시가루 박사님 덕분에 한국에 콜라겐 10스푼하고 제수추 5스푼이 가장 좋은 임상이 많이 나온 거야. 처음에는 2스푼도 해봤고 3스푼도 하고 5스푼 했는데 이분의 임상 경험을 우리가 적용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아셨죠? 이게 완벽한 솔루션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해보니까 가장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좋아졌더니 뭐냐면 어떤 분은 일주 단위로 시행하신 분이 있어요. 일주에 좋아지니까 그 다음 차에는 2번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중간. 이거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늘렸더니 적응이 안 돼. 그럼 한 달 동안 하고 2달째는 아침 저녁으로, 3달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4달째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2시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늘렸더니 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는 어떤 걸 먹어도 반응이 저기 안 돼요. 그래서 반응에 관한 솔루션을 1주, 2주, 3주, 4주로 늘리셔도 되고 이거를 달별로 한 달 달별로 늘리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어떤 솔루션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매주. 일주가 좋아 한 달이 좋아? 일주.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에 맞춰줘야 돼요? 몸에. 컨디션. 컨디션. 그 사람의 컨디션이 절대적으로 못 따라오는 목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컨디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주 만에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괜찮아질 때까지 하고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주가 적응이 되면 2주차 해보시고 근데 2주차에 좀 부담이 온다라 우리가 다시 좀 증상이 있으면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사람 차라리 한 달 하고 점막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거 천천히 가세요. 근데 한국 사람 해보니까 여기 제일 맞아. 이렇게 가시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쓸개가 25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쓸개는 감랑이라고 하죠. 3페이지. 감랑이라고도 하고 쓸모 있는 개라고도 하고 자, 이 글이 있죠? 백신의료용 교재에 보시면 담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73페이지입니다. 담즙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자, 가운데 보이시죠? 담즙의 성분의 보이신가요? 97%는 뭐야? 수분. 그냥 이쪽이 옆에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마이크 세팅을 크게 들리죠. 옆집 퇴근했어요 이제. 진짜 여기다 방음벽을 엄청나게 돈을 주고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여기 천장 있잖아요. 구멍이 뚫렸더라고. 원래 천장으로 넘어가요? 네? 천장으로. 네, 천장방으로. 진짜 말을 말아야지. 방음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천장을 했어요. 방음을 어떻게 하냐면 천장 벽 안에다가 방음 벽 맞아요. 쥐를 붙이는 거더라고요.
여기다 백날 바르고 해봐요. 안 되더라고요. 천장탄. 자, 여기 혈청구상 단백질 보세요. 거기 보시면 A하고 G라고 적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23페이지 보이세요? ANG 보이시나요? 알부민 and 슬러시라고 적어져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글로불린 항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둥근 모양의 모양 상태죠.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은 면역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면역 항쟁, 감기와 간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34페이지가 보면 저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설명치 있잖아요. 네. 줄어들었을 때는 약간의 불편한 증상. 여러분 24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고 25페이지 보면 저 면역 설명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빌리루빈 보이시죠? 빌리루빈 보시면 0.2에서 0.6, 0.5. 근데 요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 밑에 보세요. 맨 안에 다이렉트 빌리루빈 보이신가요? 밑에 거.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소리는 자 빌리루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있어요. 직접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 자 그러면 고객한테 설명할 때 토탈 빌리루빈이라는 말은 뭐하고 뭐를 섞은 거예요? 직접하고 간접을 섞은 거죠. 예, 그래서 토탈이죠. LDL하고 HDL 합해하면 토탈 콜레스테롤 이러듯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자 총 빌리루빈 저기 보시면 토탈 빌리루빈 총 TBIL이라고 보이시죠? 두 번째 항목 보이신가요? 네. 자 토탈 빌리루빈은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했더니 자 직접 빌리루빈하고요 간접 빌리루빈 자 그러면 직접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에서 직접 빌리루빈은 간에서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파괴돼가지고 빌리루빈 바뀌는 거죠. 예. 간에서 파괴된 빌리루빈 헤모글로빈을 혈색소 뭐냐면 직접 빌리루빈하고요. 그 다음에 비장에서 파괴된 빌리루빈을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죠. 적혈구를 너무 조그만하게 그렸습니다. 도장에 불이 한 대포만 낮아주시면. 왜? 저 끝에가 문 아직 불이 켜져 있어. 아 그래요? 태그는 옆집은 다 했죠. 아 그러면 상관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하고 합의를 봤어요. 옆집 태그를 하면 떠들어도 노래 불러도 상관이 없대요. 왜냐면 저기 안쪽에는 안 들린대요. 그 뭐냐면 그 뭐죠 이렇게 간접 회사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다가 갑자기 적혈구 이야기가 되겠죠. 원장님이 갑자기 끊어가지고 헷갈렸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쵸 그게. 자 적혈구 안에 한 개의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이게 3억 개 정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려면 B9, B1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생산을 뭐냐면 하라고 명령해주는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신장에서 에리스로사이트가 적혈구예요. 에리스로사이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포이에틴 이게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냐면 산소를 감지를 했고 산소 함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적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신장에서.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B9하고 B12가 골수를 자극을 해요. 골수를 자극해서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신비하죠. 신장에서 통과될 때 산소가 부족하네라고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죠. 에리스로포이에틴. 그러면 골수를 B9하고 B12가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조혈 모세포를 더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은 햄철이라는 혈색소하고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만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로빈은 아미노산 단백질 외에 이소류신하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나중에 분해가 돼요. 이 분해된 다음에 햄철은 또 나눠져. 햄이라는 거하고 철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햄이 뭘로 바뀌냐면 빌리루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헤모글로빈에서 햄철이 간에서 파괴되면, 헤모글로빈이 간에서 파괴되면 무슨 빌리루빈이요? 직접 빌리루빈. 비장에서 파괴되면 간접 빌리루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토탈 합쳤는데 간접 빌리루빈, 밑에 보세요. 다이렉트 빌리루빈이죠. 다이렉트 빌리루빈 이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토탈 빌리루빈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표시됐다고 볼게요. 오른쪽 표시. 토탈 빌리루빈이 많다는 소리고 직접 빌리루빈은 정상인데 이 두 개 합친 값이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다는 소리예요? 요놈에서 요놈 빼면 요놈이 더 많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요놈이 정상이에요. 근데 토탈 빌리루빈은 정상에서 이렇게 표시됐다고 봐요. 그러면 정상은 직접 빌리루빈 정상인데 간접 빌리루빈이 더 많으면 이 두 개의 합이 총 빌리루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표시됐다고 이런 분 정상이니까 비장에서 만드는 간접 빌리루빈 수치는 더 어디가 더 많다는 소리야? 비장에서 파괴되는 간접 빌리루빈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용서 안 돼요. 네.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요거야. 근데 요게 오른쪽으로 표시됐다는 말은 요 놈은 정상 범위 있어. 이만큼 파괴를 했어. 근데 요게 오른쪽으로 표시되시니까 더 늘어나려면 요 놈이 더 많이 파괴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총 빌리루빈이 늘어난다고. 여기는 10개 파괴를 했어. 근데 여기가 12개가 표시됐어. 그러면 아니 22개. 22개 표시됐어. 그럼 여기가 몇 개야 돼요? 12개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산수. 여기 총 빌리루빈이 오른쪽으로 표시됐어. 22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밑에가 다이렉트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간에서 파괴된 게 10개야. 가정을 하면. 그러면 22개에서 10개를 빼면 비장에서 파괴되는 건 몇 개요? 12개겠죠. 이럴 때는 요 놈은 정상으로 10개인데 토탈 빌리루빈 22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러면 파괴되는 게 어느 쪽이 더 많다는 게 간하고 비장 쪽에서 비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니 영어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식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적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적혈구의 수명이 90일에서 120일이에요. 근데 모든 체계는 약 120일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얘가 살 수 있는 달은 몇 달? 3, 4, 12, 약 4개월, 120일 사는 거죠. 그럼 얘가 수명을 다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네. 죽은다는 말은 세포가 파괴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적혈, 죄송합니다. 또 그림을 또 잘못 그려. 적혈구, 큰 적혈구 안에, 이게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헤모글로빈 몇억 개? 3억 개가 들어있어요. 자, 3억 개 들어있는데 이 적혈구가 언제 파괴가 돼요? 120일쯤. 어디에서? 간하고 네, 비장. 비장을 뭐라 그래요? 지라라고 그러죠. 네. 간하고 지라 비장에서 파괴가 되는데 얘네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간지러워하고 죽어요. 뭔지 알았어요? 간하고 지라에서 죽는다고 간지러워하고 네, 우스갯소리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죽을 때 간하고 비장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색소가 파괴가 된다고. 그러면 이 파괴될 때 이 색소 중에 무슨 색소가 생기냐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간에서 파괴되는 빌리루빈을 뭐라고 하냐면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자, 간으로 120일쯤 돼가지고 적혈구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면 요거를 뭐냐면 대식세포가 이제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색소가 분리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면 뭘로 돼요? 빌리루빈으로 바뀐다고. 이해되셨어요? 분위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라는 간 옆에 붙어 있는, 아니 췌장 옆에 붙어 있어요. 지라가. 이해되셨죠? 여기서 파괴됐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표현을 할 때. 그런데 간접 빌리루빈은 어디로 오냐면 이거를 알부민이 운반을 해요. 운반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냐면 간으로 가져와. 그래서 간접을 뭘로 만드냐면 직접 빌리루빈으로 또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간접하고 직접이 합쳐진 게 무슨 빌리루빈이에요? 총 빌리루빈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막혀가지고 소리 도대체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처음에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직접 빌리루빈이 뭐고 간접 빌리루빈이 뭐야 라고 하면은 파괴되는 장소가 달라서 이름이 바뀐다 이거예요. 다이렉트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이렇게 직접이나 간접이나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빌리루빈이 요 빌리루빈이 무엇의 원료로 쓰이냐면 담즙. 담즙은 어디에다 담아놔요? 담낭에다가 담아두죠. 여기다 담아두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다. 담낭이 뭐예요? 쓸개죠. 이 쓸개에다가 빌리루빈한테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둬요. 담낭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담즙이라고 해요. 그럼 담즙은 전체가 물이 몇 프로냐면 물이 80%에서 9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색소 뭐가 들어있어요? 빌리루빈 색소가 들어있어요. 그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남는 콜레스테롤을 여기다가 즉 산을 여기다 담아둬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일부 여기다 담아두고 나머지 기타 뭐 찌꺼기도 여기다 다 담아두게 되는 거죠. 자, 담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담즙산이죠. 이게 지방 소화를 도와줘. 리파제를 도와줘서 지방이 분해되고 유화된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이셀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셀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즙산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빌리루빈은 결국은 뭐가 파괴된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파괴된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파괴돼 가지고 담낭에다가 빌리루빈 형태를. 근데 요게 간에 저장하지 않고 간에 담낭에 저장되지 않고 혈액으로 흘러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온몸으로 흘러다니게 되면 노래지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황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노랗거나 피부가 노래지는 사람 있죠. 그걸 병원에서 황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담낭에다가 뭘 저장을 못한 거예요? 빌리루빈을 저장을 못한 거죠. 그 저장 못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자,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저장할 때 여기 보이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약에 과로 수면 부족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다 담아둬야 되는데 못 담아두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간 내 담도 있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막혀버린다. 여러분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페이지 이 교재 본 교재 23페이지 거기 보시면 간 내 담도가 있고 간 외 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췌장 안쪽에 있는 췌내 담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간 내 담도에서는 이 찌꺼기를 어디다 담아두는 거야? 담낭에다 담아두는 거죠. 자, 이 찌꺼기를 어디다 담아둔다고요? 담낭에다. 근데 왜 못 담는 일이 발생을 할까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이면 이게 담는 구멍이 입구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여기에 있는 못 담아두니까 여기 보면 간 정맥으로 나가는 쪽으로 빌리루빈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폐로 갔다가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란 색소가 온몸으로 퍼지면 눈도 노래지고 황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간이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빌리루빈 수치가 여기 보세요. 요게 오른쪽으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해석을 해요? 혈청 중 총 빌리루빈 수치 상승이 있는 경우 출혈성 및 황달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으세요? 없어. 그래 뭐냐면 그런 상황이 뭐냐면 올 수 있으니 간이 불편해진 현상이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셔야 합니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사인을 준 거니까 관리하고 예방하시라고 하는 거죠. 개념 정리되신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빌리루빈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면역력 저하, 간담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리루빈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자, 토탈 빌리루빈 요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간에서 파괴되는 빌리루빈 수치도 마이너스, 지라에서 파괴된 것도 마이너스. 요 두 개 이해되신가요?
지원장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뭘 이해를 시켜야 되나? 자, 여러분이 자 그러면 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헤모글로빈은 뭘로 돼 있냐? 햄철하고 글로빈으로 돼 있어요. 이 햄철이 뭘 운반해요? 산소. 뭘 운반한다고요? 산소를 운반해요. 글로빈은 뭐냐면 이 여기에 달려있는 꼴랑지예요. 이렇게 단백질 꼴랑지. 요렇게 생긴 게, 요 구조로 생긴 게 뭐냐면 헤모글로빈이에요. 단백질 꼴랑지가 4개 달렸어. 햄철 하나에 단백질 꼴랑지가 4개 붙어있는 거를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백질, 글로빈은 아미노산 단백질이고 요 햄 있죠, 햄. 요게 분해되면 뭐가 돼요? 빌리루빈이 돼. 헤모글로빈 중에 이 안에 들어있는 햄철에서 요게 딱 쪼개져 가지고 햄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고요? 빌리루빈이 된다고. 그냥 외우세요, 단순하게. 햄이 분리되면 뭐가 된다고요? 빌리루빈이 된다. 요거만. 그래서 간에서 파괴되면 뭐예요? 직접 빌리루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지랑에서 파괴되면 뭐예요? 간접 빌리루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우세요. 근데 요 지랑에서 파괴된 것도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이동해. 뭘 타고? 알부민을 타고. 알부민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상 범위에 있어야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뭐예요? 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하고 요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73페이지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여기 73페이지. 요렇게 생긴 거. 휴베스 엑시미로 73페이지 가운데 담즙의 성분 한번 볼까요? 자, 담즙의 성분에서 97%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수분. 근데 교재마다 좀 달라요. 80%에서 97%라고 좀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리루빈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이거 일본 교수가 쓴 거라서 비리루빈인데 빌리루빈입니다. 빌리루빈. 오래되어 파괴된 적혈구의 색소로 만들어진다. 며칠 만에 파괴가 된다고요? 약 120일. 원래 90일에서 120일, 약 120일로 통일을 하게요. 120일. 그 다음에 담즙산, 콜레스테롤 원료로 만들어진 장에서 지방 소화 흡수를 돕는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담즙은 어디다 담아놓는다고요? 담낭에 담아놓는다. 담즙은 어디다 담아놓어요? 담낭에 담아놓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간장의 기능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담즙의 분비이다. 장 속에 바로 위쪽에 보세요. 73페이지 위에, 73페이지 바로 위에 담즙의 성분. 장 속에서 소화 흡수를 돕는 이 소화액은 간세포에서, 이건 73페이지, 이거 이 교재, 73페이지. 이 소화액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져 혈액의 흐름과는 반대로 간장의 바깥쪽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대부분이 담낭에 모여 담관을 거쳐 식이장으로 보내준다. 그 양은 하루에 700에서 1000ml. 대부분은 수분이지만 오래되어 파괴된 적혈구 색소에서 만들어지는 색소 빌리루빈,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 콜레스테롤 일부도와 함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소장에서 돌아온 담즙산의 양에 맞춰 간세포는 새로운 담즙산의 생산량을 조절한다. 되돌아온 것이 많으면 생산을 줄이고 적으면 많이 생산한다. 간장 질환에서 담즙산의 생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해진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섞여 들어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담즙의 기능 밑에 보시면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담즙으로 녹이고 유화시켜 장내의 지방 분해 요소가 작용하기 쉽도록 한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내용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간장에서 해독작용 중에 생긴 불필요한 물질을 장으로 내보낸다. 병과 소변에 섞여 배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담즙의 흐름이 읽어드릴게요.
피부 안구 결막, 흰자에 노랗게 되는 황달은 간장병 증상 중에 하나이다. 그 세 개의 원인은 담즙에 포함되어 있는 빌리루빈,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거나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담석 등으로 담즙의 흐름이 통로가 막히면 원래는 장으로 들어갈 담즙이 정체되어 빌리루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으로 들어가서 낀다. 이것이 피부와 점막이 붓기 때문에 노랗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를 좀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선생님 이해돼요? 네, 결국은 저기 마이크로 솔브 기술인데, 자, 여러분이 오늘 요 관계에서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직접하고 간접을 더하면 뭐가 된다? 총 빌리루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접,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서 파괴되는 거다? 간에서. 그 다음에 간접이라고 불리는 거는 비장, 예, 지라에서 파괴된다. 그래서 적혈구가 죽을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간지럽다고 소리가 나요. 간지럽다. 며칠 만에 죽어요? 약 120일. 예. 어디에서 태어나요? 골수에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를 또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비타민 B9, B12가 골수를 자극해서 만든. 이거를 또 감지하는 것이 뭐냐면 신장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적혈구를 만들어라고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이 골수를 자극을 할 때 도와주는 게 뭐야? B9, B1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B9,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 뭐야? 악성 빈혈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햄철, 철이 부족한 빈혈은 뭐예요? 철, 결핍성 빈혈. 철이 없으면 산소 운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네들이 이렇게 산소를 운반한다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B9하고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슨 빈혈? 악성 빈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신장에서 안 만들어져 가지고 뭐냐면 되는 거는 뭐예요? 요걸 무슨 빈혈이라고 해요? 아니, 이건 악성 빈혈이 아니고 이거는 골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 자, 그 다음에 적혈구가 찢어져서 적혈구가 적은 혈관을 통과한 찢어지는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요. 용혈성 빈혈. 빈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빈혈이냐에 따라서 이게 불리는 이름이 달라진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청즉 담즙산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람은 어느 때 많이 늘어날까요? 네, 여러분 재실 때 담즙산이 언제 분비돼요? 위에서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갈 때? 12장으로 넘어갈 때 분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이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안 만들어진 걸 뭐라 한다고요?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그러고, 신장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를 신성 빈혈이라고 한답니다. 신성 빈혈. 저거를 지난번에 누구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소장님 신성 빈혈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네이버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더라고요. 이게 전혀 저도 처음 들어본 빈혈이었어요. 신성 빈혈이 있다는 거 그때 한 거예요. 신자가 콩팥에서 뭐냐면 콩팥에서 호르몬을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못 만들어서 뭐냐면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니까 무슨 빈혈? 신장의 이게 신장에 속한 빈혈 그 뜻이더라고요. 네. 재생 불량성 빈혈은 뭐야? 골수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적혈구를 못 만드니까 뭐예요? 재생 불량성 빈혈. 그 다음에 B9하고 B12가 부족해서 생긴 빈혈을 악성 빈혈. 그 다음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을 철결핍성 빈혈. 적혈구가 찢어져서 생기는 빈혈을 용혈성 빈혈. 제가 그분 때문에 한수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빈혈이 많다는 걸. 그래가지고 빈혈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 빈혈이 저렇게 많구나. 여러분도 처음 하셨죠? 네, 그래서 신성 빈혈이 뭐예요 하는 바람에 야, 빈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저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ALP라고 나와 있죠. ALP. ALP는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뭐냐면 혈관성 그 뭐죠? 간염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폐쇄성 황달에서 발전될 수 있고 간염과 황달 유발성이 있을 때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저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알카리성 인자한 지술 효소가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혈관성 간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혈관성 간염, 혈관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간암으로 진행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표시되신 분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ALP 효소 수치 검사를 반드시 해보세요라고 그러세요. 오른쪽으로 가신 분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혈관성 그 간염이어가지고 저게 이제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만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그날부터 술 담배 다 끊으시고 2주 동안 있잖아요. 열심히 막 운동하고 딱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그쪽 부위가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뭔가 꽈리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ALP 수치상 올라가 있긴 한데 아니 여기 이 검사상에도 올라가 있고 병원에서도 ALP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일반 로컬 병원에서 트랜스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상으로 보면 약간의 염증이 있다 정도이지 간암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간암이라고 생각했고 2주 동안 술 담배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마땅 아니라 그러니까 그 후로도 열심히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45세 간암이 위암에 걸리셨는데 수술하고 5년 동안 의사가 술 담배를 못 하겠거든요. 완치 판정 받으니까 술 담배 해도 되니까 의사가 뭐라 그럴게요? 해도 된다 그랬어.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당신 하면 암이 또 걸릴 수 있어 하면 안 했을 건데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무장 해제돼가지고 그날부터 건드레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참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이 수치대로 보여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런 증상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되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간에 염증이 생겨서 올 수 있으니 관리하고 예방하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알아보세요. 둘이 속닥속닥하는 뭐가 좋은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신장을 먼저 보고 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산 나와 있잖아요. 요산 유로빌리루빈 뭐냐면 빌리루빈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뭐예요? 유로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간에 쓸개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신장에 표시되어 있고요. 신장이 몇 번이에요? 아니 지금 몇 페이지예요? 신장이 29페이지. 요거는 이 항목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쓸개랑 관련이 있는 거고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통풍성 관절염. 적어보세요.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통풍성 관절염. 요산 왜 증가한다고 그러세요? 핵산이 분해되면 뭘로 바뀐다고요? 요산. 핵산이 분해되면 뭘로 바뀌어요? 요산. 자, 이 핵산이라는 성분은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이런 뜻이고요. 우리 유전체가 들어있는 DNA, RNA 이 두 개를 핵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우리 세포의 효소 2에서 분해가 되면 요산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런 요산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더니 등푸른 생선, 음식에서는 등푸른 생선, 고기류 요런 거를 많이 먹으면 이 핵산 성분 안에 퓨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퓨린체라고도 하고 퓨린 단백질이라고 해요. 요게 분해되면서 요산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니까 핵산이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근데 요산의 특징이 뭐냐면 바늘 모양이에요. 뭘로 돼 있다고요? 바늘 모양. 바늘 모양이니까 우리 몸에서 먼 곳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같은 데 박혀서 염증을 일으킨다 해서 뭐라 그래요? 통풍성 관절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통풍성 관절염. 네. 그러니까 이게 올 수 있으니 뭐예요?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네.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소, 혈중, 요소, 질소, 지수 이거를 B, U, N이라고 그러죠. 원, 우레아, 나이트로 이게 그 질소, 나이트릭인가요? 질소를 나이트릭, 나이트로젠이라고 해요. 네. 뭐 나이트로젠이라고 했나요? 니트로젠이라고 해요. 나이트로젠이라고 해요. 나이트로젠. 네. 그래서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이게 약자인데 그냥 번 지수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혈액 안에 뭐냐면 요소하고 암모니아 질소가 혈액 안에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피가 탁해지죠. 오른쪽으로 표시돼요. 자, 요산이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뭐 어떻게 돼요? 통풍성 관절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소 질소 지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피가 점점 탁해져. 쇠똥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똥 오른쪽으로 증가되면서 그럼 피가 점점 탁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단백뇨.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 사구체 신염. 급성으로 오면 급성 사구체 신장염, 만성으로 진행되면 만성 사구체 신장염. 요거를 신부전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통풍성 관절염, 피가 탁해지고 신부전증, 사구체 신염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에서 나타나는 증세는 평생 뭐 해야 돼요? 관리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 뭐냐면 혈뇨가 발생을 하니까 금방 알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예방 차원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구조화를 먼저 할게요. 자, 비타민 A 하면 딱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야맹증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적어보시고,
자, B1을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티아민. B1을 뭐라고 한다고요? 티아민. 예. 옛날에 TRI 효민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티아민. 네. 일본으로 가면 자주 T죠. 티아민 그렇게 오셔도 되고. 자, 이거는 각기병. 정확하게 각기병 하나만 부족으로. 자, B2는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고 각기병 대사에 관여합니다. B2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적어놓으세요. B2는 뭐냐면요, 설령, 분해요. B2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리보플라민. 리본을 달면 날아간다. 리보플라민. 그러게 보세요. 리보플라민. 뭐라고요? 뭐라고? 네. 이건 티아민. 이렇게 적으면서 B2는 리보플라민. 리보플라빈이 맞죠? 리보플라빈. 리본을 달면 날아간다 이렇게 해요. 플라잉. 이해되셨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설령, 분해요.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1번은 각기병. 정확한 어떤 틀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둘이 뭐 웃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는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분해할 때 작용. 여기는 이제 지방 대사. 주작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B3는 뭐냐면 나이아신. 이제 많이 이게 이제 부족하면 펠라그라병. 지금은 이제 많이 하시죠. 펠라그라병이 이제 뇌에서 발생을 하면 우울증. 자, 이게 이제 장에서 발생을 하면 설사. 자, 그 다음에 피부에서 발생을 하면 홍조, 붉어진 현상, 그 다음에 거친 피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개념 정리만 딱 해놓으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 B3는 체내에 들어가면 니코틴, 아미드 형태인데, 요게 조효소가 이렇게 표시돼요. NAD라는 형태가 있고요. NADP, 인이 한편이고, NADPH, 탈산산 수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효소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3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트립토판. 이거 기본적인 것만 좀 60mg이 B3로 전환이 될 때 1mg으로 전환이 돼요. 이때 관여하는 게 비타민 B6가 관여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자, 그다음 비타민 B5 오판하지 마세요. 판토텐산. 자, 여러분 판토텐산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뭘 기억을 하시냐면 이게 항 스트레스 호르몬. 자,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대항하는 호르몬이라 그래서 이 뭐냐면 코르티솔, 코티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 분비, 항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자, 이게 부신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비타민 B5가 써 있어. 뒤쪽에서 뭐냐면, 죄송합니다. B5가 서 있는 게 아니죠. 부신 피질에는 누가 서 있냐면 코르티솔이 서 있죠. 여기 뒤에서 발로 꽝 하고 밀어주는 뭐라는 소리예요? B5다 이 말이에요. 자, 부신 피질에서 뭐가 분비돼요?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요게 팍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B5. 자,
자, 그 다음에 이 부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리고 요게 실제 분비하는 일에,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는 B5.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를 부신에다가 일반은 건 다 배출이 되는데 비타민 C는 부신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비타민 C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냐면 고갈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타민 메가요법을 할 때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유전자 검사에 관련된 유전체 리셉터 수용체가 파괴돼가지고 이 수용체 문제로 이게 네 가지가 있대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한국 사람들이 이 2개나 3개가 고장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때 가져온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그 유전자 회사가 뭐더라? 마크로젠. 마크로젠인가요? 마크로젠인가? 네, 마크로젠. 이 유전자 회사가 이걸로 유명해요. 내가 있잖아요, 먹는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회사예요.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몸에 비타민 B나 C, 특히 B, C에 효소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 C를 내가 늘 피곤한 사람 있죠. 늘 피곤한 사람은 가루 분말 형태로 된 거 있죠. 비타민 C 3000mg짜리 있잖아요. 요거를 2개 내지 3개 더 드세요. 피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무슨 호르몬 못 만들어서 그래요? 부신 호르몬 못 만들어서. 여러분 만성 피로 증후군은요, 비타민 C를 3000mg가 아니라 거의 10,000mg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액티바이드 한 통도 가지고 부족해요. 10,000mg 안 되니까. 제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부족할 때는 내가 알아서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신에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비타민 B6. 자, B6는 어디 대사에 관여하면 단백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해요. 자, B6가 부족하면 어떤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죠? 자, 여기 부족하면 도파민, 네, 세레브로요, 세로토닌, 네, 가바, 집에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이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B6는요, 또 햄철, 헤모글로빈 만드는 햄철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6가 부족해도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시 연결을 할게요.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 비타민, 이렇게 정리하세요. 비타민 B6, B9, B12. 여기 무슨 비타민이요?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 비타민. 자, 여기 부족하면,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악성 빈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6, 9, 12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왜 부족함이 생기는지. 그러면 철이 부족하면 무슨 빈혈? 결핍성 빈혈. 그 다음에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재생 불량성 빈혈. 적혈구가 계속 많이 파괴돼 버려요. 찢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결성 빈혈.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배운 거 있죠.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호르몬이 신장에서 만드는데 신장과 관련된 빈혈이라고 해서 신성 빈혈. 신성 불가침이에요. 신성 빈혈. 신장 때문에 빈혈이 생긴다는 거는 그분 답이 아니세요. 아니 병원에서 그랬대요. 자기한테 신성 빈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었죠. 신성 빈혈은.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늘 오늘이 아닌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신성 빈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신장에서 만드는 호르몬 기억나세요?
에리스로사이트가 적혈구예요. 적혈구로 만들어라 해서 포이에틴. 자,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이 뭘 감지를 한다고요? 산소를 감지해요. 산소의 농도가 낮다라고 느끼면 신장에서 뭐가 분비돼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분비돼. 그래가지고 얘가 뭘 자극을 하는 거예요? 골수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9하고 12가 필요해요. 비타민 B9하고 B12에 의해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 9, 12는 또 왜 중요하죠?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 오는 날 돌아다니면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겠죠. 자, 비오틴은 비오틴 탈모 샴푸 뭐 이런 것도 많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비오틴이 여러분 꼭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머리 위에 모상건막이 전부 뭘로 되어 있냐면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빠진 사람은 콜라겐하고 비오틴이 들어있는 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액티바이저를 즐겨 먹는 게 모든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액티바이저 아까 반 통하고 지금 거의 반 통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저녁에 잠이 안 와. 지금 제가 거의 한 통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액티바이저를 많이 드세요. 여기 와서는 잠이 안 오는 게 남는 장사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B9을 뭐라 그래요? 엽산, 폴릭 액시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엽산이 발견된 이유가 뭐 때문에 발견되는 거야? 이 기형아 때문에 발견해서 이거를 기형아 때문에 발견돼서 이게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엽산을 드시라고 이 뭐냐면 가임기 있는 여성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비타민 B12는 뭐라 그래요? 코발라민이라 그러죠. 코발라민. 근데 정확한 학명은 시아노 코발라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죠? 코발라민 전구체가 기억나세요? 아까 그 우리 미네랄에서 코발라민. 코발라민 뭐였죠? 내가 하얘. 네? 내가 하얘. 내가 하얘졌어요? 아, 코발트. 아,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코발트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비타민 B12는 신경수초, 그 다음에 미엘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경수초를 만들어요. 신경수초의 이름이 뭐예요? 미엘린. 신경수초는 신경세포의 옷이에요. 뭐라고요? 신경세포의 옷. 꼭 기억을 하세요. 김효수 선생님 출발해. 마음이 불안해. 그래. 네, 잘 가시고. 자, 또 뵐게요. 잘 가세요. 또 몰라, 나도 그럴 거네. 자, 그러면은 비타민 B군이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진짜 이거는 비타민 B군이 없이는 인생을 놀아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지만 우리 몸에서 피도 만들죠. 호모시스테인 조절도 하죠.
B3가 부족하면 정신병 예방도 해주죠. 감기병 예방도 해주죠. 염증도 다 막아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이 안 오더라도 하루에 한 통 먹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말했잖아요. 수요일날만 되면 왜 잠이 안 오지 그랬더니 여기서 하루 종일 한 통을 먹으니까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괴력이 생긴 거야.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액티바이저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악성 비만에 결론은 골수에 악성 비만을 해결하려면 골수에 저기를 빼줘야 돼요. 냉기. 주열기. 여러분 주열기가 왜 좋냐면요. 온도를 올려주면 모든 게 다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가 부드러워지니까 모든 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비타민 A 야맹증, 비타민 D 무릎병, 비타민 E 항산화, 비타민 K 뭐냐면 요거는 혈액응고, 혈액응고. 중요한 용어들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항산화 작용. 위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위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작. 위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시작. 위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가? 비타민 E가.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셀레늄. 셀레늄이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구루병. 무슨 병? 네, 요렇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혀가 이렇게 반듯해요. 나이 먹으면 굽어.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네, 비타민 A는 무슨 증? 야맹증. 에펠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망가져요. 이게 눈이잖아요. 뭔 말인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코엔자임으로 먼저 가볼게요. 68페이지. 왜 한숨을 푹푹 쉬어? 자, 니코틴 아미드 적어놓으세요. 비타민 B3, 비오틴 B7.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놀면 탈모에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진다겠어요. 그 다음에 판토텐산 비타민 B5, 엽산 B9. 충청도에서는 구엽다라고 그러대요. 구엽다. 귀엽다는 말 구엽다라고 그러죠. 귀엽다고요. 충청도 안 살아요? 아니 충청도 방어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귀엽다를 갖다가 구엽다라고 그런다니까요. 충청도 안 사시구만 다들. 아 북도지 거기는 남도가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코큐텐 세 가지 특징.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줄어든 만큼 보충해줘야 된다. 자, 글루타치온의 가장 중요한 3요소 뭘 가지고 만들어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자, 이것이 셀레늄하고 합쳐진 뭘로 바뀌어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소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외워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을 줄 수